눈이 조용히 내리는 겨울밤이었어요. 낡은 고아원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공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두 아이가 있었죠. 소년의 이름은 성호, 그리고 소녀는 은주였습니다. 성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은주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은주의 물음에 성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을 짓고 싶어. 따뜻한 집.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나도 그 집에서 살래. 그 짧은 대화는 어린 두 사람의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성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성호와 은주는 고아원을 함께 나와 세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고아원 출신이라 부르며 무시했고,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낡은 월세방 하나를 얻었을 때, 은주는 말없이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약속 기억해? 그 말에 성호는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게 우리 둘만의 집이야. 그들의 결혼식은 초라했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드레스 대신 하얀 커튼을 두르고 반지 대신 빨간 실한 가닥을 서로의 손가락에 묶었습니다. 하객은 없었지만 세상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은주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어.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은주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그날 성우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사라진 집은 이제 단 한 줄기 바람마저 쓸쓸했죠.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벽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약속은 지켰어. 우리 집을 가졌지만 이젠 그 집이 너무 크네요. 당신이 없어서요. 은주가 세상을 떠난 뒤 성호의 집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 전 식탁에 밥 한 공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밥은 언제나 식은 채로 남았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빈 방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도 웃음도 사라진 공간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야, 오늘은 별이 참 많네. 당신이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끝나면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진 속 은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고독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렇게 50살 가까이 되도록 혼자 살았습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고되고 세상은 점점 그를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그는 퇴근 후 낡은 방 안에서 은주의 사진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그러나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 성호 씨, 오랜만이네요. 저 고아원 원장이에요.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시죠?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외로워하는 아이가 있어서요. 지금은 15살이지만 세상에 혼자 남았네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성호 씨, 그 아이가 참 당신을 닮았어요. 눈빛이 외로워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랜만에 와주세요. 며칠 후
그는 고아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눈 덮인 마당, 삐걱이는 문, 낡은 건물 냄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나 다시 우리 고향에 왔어. 작은 방 안 구석에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경계하듯 바라봤죠. 안녕 꼬마야.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민수예요. 민수, 혼자 있지 말고 아저씨랑 갈까? 나도 예전엔 여기 있었거든. 소년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진짜요? 그래. 그래서 민수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그의 말에 소년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혼자보단 둘이 낫잖아.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오래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가슴 어딘가에 꺼져가던 불빛 하나가 다시 켜졌습니다. 입양 후 처음 몇 주간 집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종 이야기했고 성우는 매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달리기 시합에서 2등 했어요. 그래, 대단한데. 다음엔 1등도 하겠네.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우는 다시 삶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 식탁 위 따뜻한 밥 한 그릇, 어서 오세요라는 아이의 인사. 그 작은 일들이 그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생각보다 빨리 자랐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사람들에게 예의도 바른 아이였죠.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도 가끔 잔인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입양된 아이라 놀렸습니다. 그런 날이면 성우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세월이 흘러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우는 손수 양복을 다려입히며 말했다. 이젠 어엿한 사회인이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의 대답에 성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덕분이라니 나는 그저 내 옆에 있었을 뿐이야. 민수는 취직 후에도 자주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월급날이면 붕어빵을 사들고 와 말했죠. 아버지, 오늘은 제가 사는 날이에요. 그날 밤 성우는 은주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주야, 우리가 이루지 못한 가족. 이제 완성된 것 같아. 그는 그 말을 하며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에 성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벌써 그런 나이가 됐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성우는 다시 사진을 꺼내놓고 혼잣말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네.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성우는 처음으로 양복을 새로 맞췄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면 어떤 옷도 아깝지 않았죠. 식장 안은 화려한 조명과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엔 단정한 미소의 신부 수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식이 끝난 후 성우는 예식장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민수와 수진은 웃으며 손을 잡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됐어. 결혼 후 몇 달간은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수지는 다정했고 아들은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은 제가 갈비찜 했어요.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세금도 많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이 집은 내 손으로 마련한 곳인데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돼요. 요즘은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해두는 게 안전하대요. 민수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잠깐만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면 그래 뭐. 도장을 찍는 순간 붉은 인주가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 아닌 건가. 하지만 아들의 웃음을 보며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믿어야지. 며칠 후 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이전보다 말이 짧아졌고 민수는 퇴근 후에도 대화를 피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엔 늘 2개의 그릇만 놓였죠. 성우의 앞자리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어느 밤 그는 우연히 거실을 지나가다 수진의 낮은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서류 다 끝났어요. 잔금만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민수도 알아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내 아들까지? 그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낯선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약속, 희생, 그리고 믿음. 그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믿음이 아니라 진실을 봐야 할 때인가 봐요. 며칠 후 평소처럼 은행을 찾았습니다. 세금 납부일이 다가와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보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이 계좌 잔액이 없습니다.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칠 전 전액이 이체됐어요. 수취인은 아드님 이름이네요. 순간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직원의 입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을 서류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통장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아들이 가져갔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갑 속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은주, 그리고 어린 민수의 미소. 그는 천천히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잘못이었나? 너무 믿었던 걸까? 해질 무렵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벨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창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진짜 끝이야. 아버지 모를 거야.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멀어질수록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배웠구나. 사람이 믿음보다 욕심을 먼저 배운다는 걸.
그는 그 길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은주야,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 우리 집을, 우리 가족을. 근데 내가 틀렸나 봐.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거리의 자동차 불빛, 모든 게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손에 쥔 통장을 찢어버리려다 다시 조용히 접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그건 아직 남아있죠. 다음 날 그는 낡은 옷을 걸치고 은행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날보다 차분했습니다. 이체 내역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놀란 듯 그를 보았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서 메모장을 꺼내 계좌번호와 거래 일시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날 때 햇빛이 창문 너머로 비쳤습니다.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지. 성우 씨,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안엔 오랜만에 생긴 결심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서류를 뒤지고 거래 내역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사본 속에 찍힌 중개업소 도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빛부동산. 그 이름은 수진이 결혼 전 종종 언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죠. 지금부터는 증거가 필요해요. 며칠 후 민수와 수지는 다시 그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계약 마무리를 위해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잔금만 받으면 돼요. 그 노인네 이름은 이미 빠졌어요. 그래요. 그 돈이면 평생 일 안 해도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끝이에요. 아버지는 모를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성우의 휴대폰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며칠 후 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명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입니다. 형사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녹음하신 겁니까? 예.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준비를 하게 되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항 출국장. 민수와 수지는 캐리어를 끌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한국 떠나면 끝이에요.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굳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수진 씨, 경찰입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양 아버지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공항 안은 술렁였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우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천천히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파를 탔습니다. 입양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부부 구속. 작은 방의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민수와 수진의 얼굴이 잠시 비쳤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주야, 결국 이렇게 됐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하늘 위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요히 잠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가족이 함께 웃던 공간, 이제는 먼지와 적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삭은 나무 냄새와 낯선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민수와 수진,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자신.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다 꿈이었을지도 모르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허공 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길게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속의 먼지들이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 하지만 괜찮아. 주방엔 아직도 낡은 찻잔 2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고 물을 끓였습니다. 끓는 물소리가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컵을 하나 꺼내 은주의 사진 앞에 두었습니다. 당신은 늘 내 옆에 있었죠. 이제 다시 우리 둘뿐이네요. 그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감옥에 있겠죠. 그 아이를 원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미워지진 않아요. 그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아마 나랑 닮았기 때문일 거예요. 나도 어린 시절 세상을 원망했으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대라는 이유로. 은주의 생전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부르던 노래네. 참 오래됐지.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튼을 닫으며 말했다. 이젠 후회도 분노도 없어요. 세상은 내게 잔인했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주야, 나 이제 괜찮아. 너 없는 세상도 이젠 두렵지 않아. 그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스며들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엔 빗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라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난 혼자였으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찾아온 자유의 얼굴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고아원의 담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알록달록한 사탕 꾸러미가 들려 있었죠.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복도 냄새, 오래된 나무 바닥의 삐걱거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땐 나도 저 아이들처럼 웃었었지. 운동장 한쪽 벤치에 앉은 그는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탕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리 오렴. 아이들이 달려와 그를 둘러쌌습니다. 할아버지, 사탕 진짜 우리 거예요? 그럼요. 착한 아이들만 주는 특별한 사탕이에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한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를 입양하셨던 아버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오니까 이상하게 편안하네요. 마치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잠시 후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있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햇살 사이로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있었지. 지금은 마음속에만 있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웃고 있는 은주, 그리고 어린 민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나 이제 괜찮아. 그 아이들도 결국 자기 길을 가겠죠. 난 이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이 멀리서 그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얼굴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가야지. 그는 벤치에 사진을 살짝 내려놓고 아이들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퍼졌습니다. 그 속에서 성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 바람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아원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되찾은 듯 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것 같네. 햇살 속에서 그의 모습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가 남긴 발자국 위로 봄바람이 살며시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처럼